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굴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막바지 시사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일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 미국의 잠수함 탐지 전력에 쉽게 탐지되지 않고 미 본토 근처까지 잠항한 뒤 SLBM을 발사할 수 있어 기습적인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당위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김영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방송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거론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철폐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가안보 족쇄의 완전한 해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국은 강력한 의지와 현 북한의 기조를 바탕으로 곧 들어설 미 바이든 정부에 강력하게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으며 핵연료 자체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축 우라늄을 발전소 목적 외에는 수입할 수도 없으며 NPT와 IAEA 등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이긴 하지만 냉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대표격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열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핵무기를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구성되며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은 열강의 압력에 못 이겨 이를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핵무기를 가진 자들만 굉장히 유리한 조약이며 핵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굉장한 제약에 시달리게 되며 아직까지 이 조약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허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를 캐나다와 호주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로 하는 핵 공급국 그룹인 NGS로 묶여있어 군사 목적의 핵물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공급받거나 몽골의 우라늄 발굴에 투자하여 저렴한 값에 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NPT와 IAEA 그리고 국제 여론의 비판과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발표와 초반 미국의 바이든 정권과 북한의 힘 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된다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무장화는 한결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동북아에 중국을 견제하기도 바쁜 미국에 북한이 달려들면 결국 미국 외의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역할을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할 때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미국의 요구 접근과 맞교환이나 절충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우리의 요구사항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만 놓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 즉 핵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대한 안보의 핵심축이라면서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해 10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린치핀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도 앞선 오바마 정권과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린치핀을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이 현재 중국과의 대립에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북한도 대놓고 미국을 겨냥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현 주적인 북한과 동서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이, 서쪽으로는 중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한번 잠수를 시작하여 작정하고 숨어 있으면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소나 체계와 잠수함 추적 기술이 있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생한 미 해군의 LA급 핵잠수함을 보면 잠수함 추적을 위해 특화된 잠수함으로 적 잠수함의 출항과 동시에 추적을 시작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 헌터킬러 작전의 전문 잠수함도 탄생합니다. 이는 그만큼 잠수함의 추적이 어렵다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디젤 엔진 잠수함도 이렇게 추적하기 힘든데 이런 잠수함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은밀성과 공격력 및 수준 작전 능력에서 재래식 잠수함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아무리 축전지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 디젤 엔진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국의 위성이나 대잠 초계기 혹은 적의 잠수함 등에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의 노출은 생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기 보려 장치를 갖춘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도 최대 3주 이상 수중 작전을 지속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상 무한자망을 통해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 때문입니다. 한번 핵연료 주입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연료 주입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아스튜트급과 벵가드급 최신 핵잠수함은 30년 가까이 연료 주입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보급품과 승무원들의 피로도 그리고 소해 및 정비를 위한 귀향 외에는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또 다른 장점은 원자로의 출력이 좋아서 평균 속력이 재래식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최대 3배가량 빠릅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했을 경우 SLBM을 실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장시간에 걸쳐 감시 추적하는 헌터킬러 작전이 가능하며 또한 북한 및 동북아 주변국의 도발 징후 포착 시 근처에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국가 중요시설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SLBM이나 SLCM으로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SLBM 발사 기술은 매우 구식이라 함교를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추적만 잘한다면 격침시키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위급할 경우 바로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조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4,000톤급 이상의 10발 이상의 SLBM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군 당국자는 세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사거리 800km급 혹은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가 더 늘어난 SLBM과 1500km급 순항미사일을 다량 탑재하면 북핵 억지와 동북아 주변국 견제 효과를 톡톡히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을 자극했던 대북 전단지 금지법 등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미국에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강력한 주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단 후 70년 가까이 우리는 북한의 태도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전단 살표를 저지하는 것은 북한 인민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권리, 쉽게 말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며 미 행정부와 미 의회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쇼는 지양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확실한 피하 식별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항상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동포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적이자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리한 국가라는 점, 그 불리한 국가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